요즘 언론에 그 연예인 이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뭐 장동건, 고소영 이런 분들도 나오고 막 아이유도 막 나오고 막 얼굴 사진들이 막 나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연예인들이 보통 좀 많이 산다고 하는 데가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주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들이 요즘 이슈가 됩니다. 왜? 공시가격 상위 아파트에 항상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 또 한 명씩 사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얘기가 막 나오는데 여기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들이 막 1, 2, 3, 4위들이 막 있습니다. 보면은 뭐 PH119라고 해서 청담동에 있는 제일 비싼 거, 뭐 에테르노 청담, 뭐 나인원 한남, 한남더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도 공시가격 아직은 아니긴 하지만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 공시가격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자, 요번에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국 평균이 1.5고요. 사실 지역별로 조금 좀 양극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빠진 데고요. 이 분홍색이 올라간 데인데 이 세종은 6.45%가 올랐고요. 서울도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경기,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2, 3%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쭉 좀 빠졌어요. 그래서 광주도 좀 많이 빠지고 대구, 부산 이런 데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 쪽이 조금 공시가격이 좀 오르고 반대로 이제 지방은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제 폐지한다는 걸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 언제 나왔지?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부터 앞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시세만큼 올릴게요 했는데 이게 5년 동안 63%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올렸다. 그러니까 이 현실화 프로젝트는 폐지하겠습니다라는 것도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이런 반응들 많이 나오시거든요. 아니 아까 말한 대로 공시가격이 1, 2, 3, 4위 하는 것들 보면 다 청담동이고 뭐 서울숲이고 다 비싼 아파트들이고 거기에 부자랑 연예인들 사는데 이거를 깎아준다고? 그러면 결국에 부자 감세 아니냐? 왜 세금을 깎아주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80%가 지금 부동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세금을 걷기보다는 부동산에서 세금을 걷어야 돼. 왜냐면 국민의 자산의 80%가 다 부동산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산에다가 세금을 매겨야지 뭐 어디다 매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세금을 조금 최대한 많이 걷고 싶겠죠. 그래서 여기서 걷긴 걷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세라는 게 막 계속 유동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물론 주식만큼 빨리빨리 바뀌지는 않지만 주식은 거꾸로 숫자니까 가격이 명확하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세, 어떤 뭐 호가와 뭐 이런 실거래가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될지 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될지 아니 한강뷰는 뭐 20억인데 한강이 안 나오면 12억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걷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가격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시가격인 거죠. 정부가 산정하는 세금 매기는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시세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세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난 정권에서 시세보다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시세가 막 20억인데 공시가격이 12억 이러면은 아니 8억을 반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좀 올려가지고 뭐 해보겠다 했는데 근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거 취지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시세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금이라는 거는 공시가격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이제 기준가죠. 기준이니까 이 기준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 기준을 시세로 맞출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이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세율 가지고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뭐 12억이지만 세율을 조금 더 높이면 사실상 이제 시세를 반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조금 낮게 유지를 하고 세율을 가지고 조정을 해왔었는데 이걸 이제 현실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 기준을 높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자, 어떤 문제냐? 이 공시가격 현실화. 많은 분들이 이제 현실화라니까 당연히 현실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주는 어찌 보면 힘입니다. 이 정부가 말하는 현실화라는 게 뭘까요? 결국에 이 부동산의 80%
표를 다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세금을 걷고 싶은데 세금을 좀 증세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늘릴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현실화라는 단어를 쓴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공시가격이 현실성을 반영 못한다 하면은 공시가격을 늘리는 만큼 세율을 낮추면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된 거죠. 근데 공시가격은 높이고 세율은 그대로 아니지. 세율은 더 올려. 이런 거를 했다는 거죠. 사실상 증세를 한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기준가격은 약간 낮게 유지를 하고 세율 가지고 조정을 했었는데 공시가격도 올리고 세율도 올리고 그럼 증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세금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라.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좀 생각이기도 하다 보니까 자산 있는 사람들은 부자 아닌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게 뭐가 나한테 문제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사실 모든 일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 장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거구나 해서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도 이제 간혹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왜 나한테 건강보험료를 왜 갑자기 내라고 그래? 그리고 반대로 나 우리 자녀한테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하더니 나한테 막 건강보험료를 몇십만 원씩 가져가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반대로 내가 무슨 뭐 연금이나 어떤 복지제도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부자라고 탈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연금 받고 있던 게 막 연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지라고 뒤늦게 생각하신 분들도 꽤 많다. 왜 그러냐면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 80%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복지나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기준이 되거나 제도를 만들 때 공시가격을 가지고 해요. 왜냐면 너가 부자니 아니니 너가 돈이 많니 안 많니를 가지고 복지를 하는데 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니까 공시가격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이 67개에 대해서 조세와 제도가 같이 연동이 되면서 막 그 혜택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사회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기준 가격을 뭐 올린다면은 뭐 세율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복지 제도도 막 바꾸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급하게 진행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67개를 다 분석하고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검토까지 하려면 몇 년 걸렸겠죠. 근데 우선은 올립시다. 이런 정책을 하면서 막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그대로 두고 세율만 바꾸는 게 오히려 좀 핀셋 규제, 뭐 핀셋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공시가격, 거대한 기준을 바꾸다 보니까 67개가 다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어라 라는 논리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 현실화율 목표 90%, 시세 대비 90%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세에서 90%까지 이렇게 올려놓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시세가 막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죠. 22년 막 이럴 때 막 급락하기도 하는데 그럼 시세가 빠지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검토를 하는데 그 사이에 시세가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제가 복지를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시세가 빠졌는데 나 왜 복지 혜택 안 주냐? 그게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서요. 이러면 이제 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시세보다 좀 낮게 유지하면서 혹시나 모를 좀 분란을 막았던 건데 이걸 너무 많이 올려놓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시세가 급락했을 때 이런 부작용도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검토하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다시 이걸 하지 말자. 3년 만에 폐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다시 원래대로 낮추고 개별적인 67개의 제도와 세금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돌아간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아직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이번 정권에서 생긴 건데 지금 빌라가 전세 사기로 참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이겁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문제다. 그러니까 빌라의 전세 보증보험을 좀 기준 강화합시다 하면서 126% 룰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가격하고 또 연동이 돼요. 근데 이 공시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면 이게 같이 내려가는 구조.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 보면은 아까 1.52%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빌라들은 당연히 떨어졌겠죠. 빌라는 시세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시가격이 떨어져서 세금이 안 나와요. 이걸 좋아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세 보증보험하고 또 연동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전세 보증보험을 못 들어주는 금액대가 시세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입주자, 그럼 이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 보증보험 들고 싶은데 못 든다고요? 그럼 저 못 들어가죠.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사실상 현실적인 전세가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증보험이 안 되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전세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라 소유자들은 이미 한번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공시가격 인하를 하면서 한 번 더 때리는 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세금을 결정하는 건데 이 공시가격이 1년에 뭐 1.52%가 오르기도 하고 뭐 10%가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회적으로 잘 합의가 되는 수긍이 되는 기준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이게 지금 깜깜이 결정이 된다 이러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가격을 정하는 게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이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공무원 아니면 이제 몇 명의 어떤 사람들이 다 정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있고 뭐 실수로 빼먹기도 하다 보니까 이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항상 논란이 생겨요. 물론 이제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제 하는데 막상 발표를 하고 나면 이의 신청을 막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 집이 왜 옆집보다 더 비싸냐? 옆에가 더 비싼데 시세가 뭐 이러면서 막 그 전국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아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그냥 너네가 알아서 받아들여. 니네가 감수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로 정해지는데 이의 신청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세금 올려 받을 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정부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은 해서 작년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조사자를 좀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사자 너가 잘해라. 너네가 잘못하면은 너네 이름하고 연락처를 공개할 거야. 아니 이게 사실 조사를 더 잘할 수 있게 조사를 잘할 수 있게 인원을 많이 확충을 해주거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급하니까 조사자 이름하고 연락처를 공개할게요. 자 그럼 요즘에 사실 그 진상 민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전화에 시달리다가 회사 그만두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막 극단적 선택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건 세금 아닙니까? 그럼 세금을 결정하는 거를 왜 이렇게 정했어요라고 이름하고 연락처를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죠. 이 사람 완전 그냥 죽일 듯이 전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아마 저는 조사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바로 퇴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다가 이제 층향별로 뭐 등급도 이제 발표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공시가격을 계산하고 산정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라고 의욕적으로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 근데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 공개는 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죽은 거지. 제가 봤을 때 이 대량 퇴사나 아니면 대량 이제 업무 거부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쨌든 이 층향동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발표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 뭐 그때 오픈을 하겠다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얄동을 찍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단지에서는 여기가 공시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아 여기가 로얄동이구나. 아 여기가 정부가 말하는 로얄동이구나라는 게 드러나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공시가격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되는 이 거대한 기준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를 바꾸면 그 뒤에 오는 부작용이나 사회 전반에 영향이 주는 거를 이제 따져보고 하긴 해야 되죠. 사실 이 정답은 이 공시가격을 또 바꾸는 게 이게 정답도 아닙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전체적으로 손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누덕이고 사실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정도 수준으로 정말 답답하고 일반인들은 사실 이걸 외울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바뀌니까 공부하면 또 바뀌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무사들도 어려운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다 뜯어고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평생을 함께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제 어릴 때 아기들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이제 독립을 할 때 결국에 전 월세를 또 얻어야 돼. 거기다가 또 내가 내 집 마련하면은 이제 취득세부터 발생합니다. 살 때부터 세금을 매겨가지고 팔 때도 세금을 매기고 보유할 때도 세금을 매기지만 죽을 때도 세금을 매기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동산의 세금은 뗄래 뗄 수 없는 건데 이 세금이 누덕이다. 그 말은 벌써
벌써 지금 사회적 합의가 어렵겠죠. 그래서 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가부터 찬찬히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서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논리가 워낙 또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한번 발표를 합니다. 작년 7월인가요? 한번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별거 없이 뭐 특별하게 뭐 바뀌는 거 없는 수준으로 그냥 쓱 넘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개편하긴 할 건데 총선 끝나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그냥 쓱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럼 총선 끝나고 나면은 정부가 또 한번 개편을 추진해 보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발표된 거 보면은 참 스펙타클합니다. 2021년에 20% 가까이 오르고요. 2022년에 17.2%가 올랐는데 23년에는 또 마이너스 19%가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1.5%가 올랐는데 이게 세금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에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해당될 수밖에 없는 각종 뭐 세금부터 제도, 복지에 20%씩 막 들쑥날쑥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 그것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는 건데 이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한번 개편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